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엔캠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루만 플러스 나고 계속 약세인데 23만 원대 바닥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빠질 건지 차트를 보면은요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입니다. 단기 많이 올랐고요. 여기서 확대를 해서 좀 보면은요 이평선들이 거의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동 평균선도 모이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는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잡아서 갈 건지 다시 위로 아니면 더 좁히고 갈 건지 60일 이평선하고 이격을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단기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역사적 신고가 가는 종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가는 종목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왜 어렵냐 이게 어떤 기준이 됐던 매물대가 다 뚫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매물이 형성되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과연 엑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다 팔았는지 부분만 팔았는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대응이. 엔캠이 여러분 급등이 나왔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받고 다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좀 털렸기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멀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는 10월 달부터인데 2차전지 전해액 관련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도 있고 전해액 관련해서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IRA의 수혜주가 될 거라고 봤는데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12월 달에 보시면은요. 밑에서 갑자기 170만 주 가까이 터집니다. 10만 주, 20만 주 되다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여러 가지로 좀 알아봤죠. 세력들의 정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엔캠을 중장기 방에서 12월 7일 날 드렸습니다. 7만 1,000원에. 이날이었죠. 단기 바닥을 잡고 드렸는데 의외로 빠른 시간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슈가 터지면서. 그래서 매도 엔저했냐면은 2월 21일 날 했습니다. 자, 이날이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가열 신호가 나왔고 그래서 엔캠을 2월 21일 날 한 2달 걸렸죠. 35만 원을 매도했습니다. 5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많은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직 완벽하게 엑시트를 안 했어요. 박민수는 그런 신호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매수도 나갈 겁니다. 중장기 방에서.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는데 자 오늘 그거 설명드릴게요. 궁금해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엔캠에 대해서 공시나 이런 것들 뜨는 걸 보면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물량이 좀 되죠. 대충 따지면 한 100만 주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그리고 파생상품 손실이 한 300억 정도 있었고요. 자기 자본의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을 했어요. 그 주식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한 100만 주 정도 물론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 시점에 전환을 했냐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전환을 해놨어요. 이거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 내놓은 건데 세력들은 바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폭락을 한다고 치면은 절대 내놓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감안해서 내놓은 겁니다. 주가를 더 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거는. 물량을 오래 내놨기 때문에. 두 번째, 파생상품 손실 300억 났는데 자 이거 하루아침에 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세력들 미리 알고 있었고 적자 전환은 2차전지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 실적 안 좋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재료예요. 세력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어요. 자 수급상에 별 문제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100만 주가 상장이 된다고 해도 이거를 한 번에 다 팔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에요. 나눠서 팔거나 더 수익이 냈을 때 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재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 왜 올랐을까요? 미국 조지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4만 톤 정도 되는데 전에 이거를 10만 톤까지 증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동남부에 있잖아요. 서부에다가 제2공장도 질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캐퍼를 늘리는 거죠. 이거를.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IRA가 발의돼요. 세액공제 제한이나 해외 의료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럼 중국이 갖고 있던 이 쉐어, 이 몫을 누가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반사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특히 엔캠 같이 조지아의 공장의 큰 기업들. 그래서 캐퍼를 열심히 늘리는 겁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러면은 파생상품 손실 알고 있었던 거죠. 적자 전환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과거 가치가 아니고.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두 번째 파생 손실 난 거. 세 번째 자 적자 전환한 거. 이거 여러분 별 문제 안 됩니다. 첫 번째 추세 전혀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일과성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동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이 바라는 게 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런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단기 과열 있죠. 그 다음에 투자 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위험까지 갑니다. 이거 지정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거래가 아예 정지되거나 신용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들이 거래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참여율이 저조해집니다. 세력들은 좋아하죠. 왜? 얘네들이 전부 급등주잖아요. 급등주에 개미 붙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세력들은. 오히려 좋아하죠.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돼 봐야 수세 안 바뀝니다. 신경 쓰는 건 개인들 뿐이에요. 그리고 일가성이에요.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내동매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른 급등주도 적용되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내동매매 절대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들 하나씩 좀 풀어드릴 텐데 첫 번째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제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2의 엔캠 같은 종목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단기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여기에 그런 종목 후보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대박날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리포트 추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엔캠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에 여러분 매몰되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타점 잘 잡으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서 꺾였잖아요. 반등 나올 때 굉장히 멀리 갈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엔캠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원스톱 솔루션인데 전해 개발 기술도 있고 첨가제 합성 기술, 고객 맞춤 양상 기술이 있어요. 수직 계열을 통해서 첨가제 합성 기술을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오더메이드 전해액이죠. 주문자 생산 방식과 비슷합니다. 고객사별로 맞춤해서 만들어줘요. 첨가제 합성 공장을 통해서.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슈는 뭐냐? 북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됩니다. 아까 제가 공장 얘기 말씀드렸죠. 2022년 정도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만 톤 규모로 제1공장을 키울 거고 서부 쪽에 제2공장도 짓습니다. 조지아는 동남부에 있잖아요. 그죠? 플로리다 근처에. 그 다음에 이 공장이 북미에서 가장 큰 공장입니다. 현존하는. 여기 나오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 우려 기업. IRA가 2025년에 발의되기 때문에 미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반사이익을 누군가 봐야 됩니다. 당연히 미국의 공장에 있는 한국 기업들 어마어마한 수혜를 볼 겁니다. 특히 엔캠은 가장 큰 전해액 공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증설에다가 제2공장까지 짓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죠. FEOC나 AMPC. 말이 좀 어려운데 다 약자긴 한데 다 그 얘기입니다. 세액 공제 안 해주고 중국 애들. 그 다음에 해외 의료 집단. 해외 의료 집단이 바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주가 많이 오른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증설을 하려고 시비를 발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뭐 가능성 있는 얘기죠. 상장 기업이 돈을 빌리는 방법은 조달하는 방법, 채권을 발행하거나 두 번째 시비를 발행하거나 세 번째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택한 거죠.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시비는 컨버터블 번드죠, 여러분. 전환사채입니다. 일정 시점에서 조건이 형성이 되면 월 이자를 받다가 주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왜 전환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비가 발행했다가 무조건 주식을 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캐퍼를 늘리려고 시비를 발행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2달 새 1,900억 조달. 실제로 얘네들이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만기가 4월에 돌아옵니다. 전환해서 주식으로 팔아야 되겠죠. 물량이 꽤 많습니다, 이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고 올해 전액 캐파를 2배 늘렸어요. 글로벌 2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기에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시비를 발행한 거고. 주가가 올랐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개인들이 3천억 정도 베팅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3천억 베팅했다고 개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뛰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거대 세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바로 전환사채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력들이 주식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분 뭐가 있죠? 주식을 띄우는 방법, 상승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 유통시장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세월이 걸려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발행시장에서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을 받는 거예요. 보통 이게 메인이죠. 이거 서브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게. 근데 아주 드물게
3번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같이 쓰는 경우죠. 근데 이거는 잘 안 써요. 왜냐면은 막대한 재무 리스크가 있는 거죠. 매집하고 기다려야 되고 시비도 발행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주식 빠지면 쪽박 차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써요,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이게 메인인데 NKM은 이게 메인이 됐어요. 시비 규모가 수천억입니다. 그리고 4월에 만기가 돌아와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거. 저 박민수가 PB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증권사 경력은 30년 정도 되는데 펀드 매니저, 공모펀드, 사모펀드, 연금펀드 매니저들 조 단위까지 관리한 애들입니다. 세력이야, 세력.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런 3번을 잘 많이 못 봤습니다. 재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3번을 택한 거죠. 근데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보다 발행시장에서 메인이 됐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급등 나왔다 첫 번째 조정받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세력들이라고 사자마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사자마자 급등?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확실하게 나오죠?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여기서 몇 배 올랐습니까? 한 7배, 8배 정도 올랐나요? 매집은 3년 이상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기간으로 보면 전혀 아니죠.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얘네들 역사적 신고가가 났어요. 대응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엑시트 언제 하는지, 전체 다 팔았는지, 부분만 팔았는지, 다시 추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비가 발행이 됐는데 얘네들이 이때부터 유통시장에서 매집까지 했어요. 3번을 쓴 겁니다. 얘네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아주 드물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자, 정리해 볼게요. 이 NKM이라는 종목 발행시장에서 시비를 매집한 세력들이 메인입니다. 얘네들이 주포예요. 그리고 4월 달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시비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3번을 택했어요. 1번, 2번을 같이 쓴 겁니다.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리턴이 커야죠. 수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런 모든 변수들을 대응해서 전략을 짜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엔캠 같은 급등주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시세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래요. 세력 기법. 얘네들이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다. 돈 벌려면 머리를 써야죠. 먼저 패턴 분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매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매니지하는 방법, 개미 어떻게 터는지,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 대응 방법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장 형태로 진입이 됐는지, 발행인지 유통인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PB점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NKM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주 특이한 종목이에요. 보통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게 이게 메인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시비를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비 세력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3번을 택했습니다. 리스크를 떠안고 3년이나 돈이 묶였어요. 지금 시비로, 주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죠.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4월에 시비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IR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NKM 발행시장 시비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얘네가 주포라 그랬죠. 얘네들 진짜 대단한 애들입니다. 일단 매집해놓고 거래소요, 아니 코스닥, 유통시장에서 매집까지 했어요. 만기가 4월에 시비가 돌아오고 역사적 신고까지 땡겼습니다. 이 전략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관련해서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90% 정도 다 적용될 거예요.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지금처럼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미리 자료 받으셔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시나리오별로 다 짜놨어요. 인캠하고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드물게 보는 케이스라 했죠. 3번을 택했던 이 발행시장 시비 매집 세력.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리포트를 짰으니까 NKM R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러분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걸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 방. 여기 엔캠 신호 당연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보시면은 이 방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유명 인사도 아닌데 조심하십시오.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하는 방역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300명까지 받는데 종목이니만큼 지금 260명인데 추가로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좀 받을 생각이고요. 자, 전화번호 자 010-3158-8575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엔캠 신호 당연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도 몇 개 더 드릴 겁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 실시간 대응방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경험이라 보내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 꼭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방에서 제가 신호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 엔캠 신호 드린 거 다시 보여드리면은 12월 7일 날 7만 1,000원에 드려서 2월 달에 35만 원 5배 정도 수익 내고 매도했습니다. 다른 종목 좀 보여드리면요. 신성 델타테크가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이에요. 이거는 12월 달에 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12월에 3만 원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죠. 바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신호를 드렸어요. 보시면은 신성 델타테크 12월 14일입니다. 32,500원에 드렸어요. 3일째 하락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엔캠이랑 같은 날 매도했습니다. 2월 21일 날 급등 신호가 나왔죠. 너무 많이 올랐고 세력들의 정보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이날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18만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체결이 됐어요. 2달 만에 6배 수익이 난 거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보여드리면은 신성 델타테크랑 동일한 이슈로 묶였던 자회사 신성 ST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12월 달, 11월 달부터 계속 바닥을 기었죠. 이거 언제 신호 드렸냐면 신성보다 한 달 정도 뒤에 드렸는데 1월 달에 드렸습니다. 24,000원, 5,000원.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죠. 매수 사인 나온 거 보여드리면요. 신성 ST 1월 22일입니다. 25,000원. 이날이죠. 주가가 무작정 싸다고 들어간 것만 아니죠. 신성 델타테크와 엮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랑 같은 날 매도했어요. 그날 엔캠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다 매도한 거죠. 굉장히 바빴는데 이날 급등 신호가 나와서 신성 ST를 제가 2월 21일 날 73,0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한 3배 정도 수익 난 거죠. 근데 신성 ST는 엔캠은 신성 델타테크보다 빠르게 빠졌어요.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매수를 드렸어요. 2차 매수 드린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3월 5일 날 드렸습니다. 신성 ST 36,000원에 이날이죠. 36,000원에 드렸는데 이거는 좀 오래 들고 갈 것 같아요. 왜 2차 매수 드리고 가격에 샀냐면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47,000원대를 6개월 만에 뚫고 올라왔어요. 여기서 조정받았잖아요. 급등했기 때문에 보통 직전 고점에 조정받아야 되는데 바로 갔거든요. 여기 축적된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았는데 여기서 쉬었잖아요. 충분히.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 굴곡이 완만해지면서 초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차 매수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엔캠,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 말씀드린 종목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1000%가 넘어요. 010-3158-8575 여기로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신성 ST 빼고 신성 델타테크랑 엔캠은 조만간 2차 매수 나갈 겁니다. 미리 입장하셔서 이 신호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 매매 사인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리포트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7년 만에 올해 M&A 하는데 제가 세력 인맥을 동원했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자, 여기 삼성 출신분 중심으로 로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리포트가 이겁니다. 진짜 어렵게 만든 리포트인데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구간별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 여기 있는 종목들은요. 수익률이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예상 수익률.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자,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인데 FRB에서 미국 연준 하반기에는 아마 금리를 내릴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성장주 폭등할 텐데 그때 사봐야 얼마 못 먹어요. 지금 미리 사두셔야 됩니다. 내리니 안 내리니 할 때. 전략은 이렇게 미리 짜야죠. 010-3158-8575 삼성으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 로보틱스에 그 지분 투자했을 때 500%가 올랐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분 투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M&A가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으로. 레인보 로보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겁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자, 엔캠이 여러분 대응 전략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면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자료 미리 받아 두셔야 됩니다. 전략이 중요해졌어요. 첫 번째 N캠 R 있었죠. 두 번째 자 경험 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만 300명 입장 가능하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신성 델타 테크랑 N캠은 2차 매수 나갈 거고요. 조만간. 네 번째 미리 입장하셔야 됩니다. 삼성 리포트 종목 발굴 리포트죠. 꼭 받아가시고요.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방 당연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할 수 있고요. 1번 중장기방 그다음에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목 발굴 끝판왕이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가 준비한 이 리포트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얘네들 주포입니다. 특이해요.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매집까지 하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12 만기가 4월 달에 돌아와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런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제가 짠 리포트니까 꼭 받아가셔서 4월 달 폭등할 때 미리미리 대응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만 대기 프로젝트 방이죠.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하나씩 꼭 챙겨야죠. 삼성 리포트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